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간의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영상에서 이틀간에 있던 뉴스를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네요. 예, 뭐 제가 올리는 채널에는 뭐 코인이 상장했다, 뭐 어디에 올라갔다 이런 건 잘 안 올려갖고 그걸 빼더라도 뉴스가 좀 많습니다. 오늘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게 이때 제가 바로 가지고 왔는데 취미생활방의 영탁님 호재정리 알트코인 호재정리해 놓으신 링크입니다. 12일자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보면 여러 가지 많으니까 되게 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해서 올렸던 거 12일 날 올라갔던 영상이고 요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미 SEC 보고 의무 회사 등록 이게 제가 이미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도 하고 제 글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원래 비트코인 신탁은 SEC에 보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사에도 나올 거지만 이더리움 신탁, 비트코인 신탁 다 다른 상품인데 이더리움 신탁까지도 이제 보고 의무가 됐다는 거. 이게 보고 의무를 제가 간단하게 봤더니 보고 의무가 생긴다는 거는 보고하는 대신에 보유기간을 제 기억이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1년을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자산을 움직일 수 있다. 요 내용이 제가 하나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뭔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SEC에 보고를 해야 된다. 요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제 정리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신탁을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자산을 운영하는데 살 때 최소 사고 난 이후에 6개월 이후부터 매도 매수가 가능하다. 요 관점 하나랑 이제 사고 팔 때 SEC에 보고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신탁은 원래 되어 있었고 이더리움 신탁이 추가되었다. 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사실 좀 투명하게 하겠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정보 자료도 제출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결국엔 SEC랑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뭐 스캠이면 두드려 맞을 테고 정상적인 것도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될 테니까 결국 SEC를 잘 통과해서 넘어가는 것도 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이 좀 잘하는 것 같고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투자 업체죠. 그레이스케일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그 SEC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잘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매우 많이 산다. 요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트위터에 올라온 글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뭐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인크레더블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SEC에 보고되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온 것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크립토 콘트라는 채널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보면은 한마디로 였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 덤핑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 좀 나오는 자료들을 좀 보면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머무느냐 개인 지갑에 머무느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게 덤핑이 날 거다, 펌핑이 날 거다 이런 걸 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크립토 퀀트 이 채널에 가셔서 알람을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보조 지표잖아요.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모든 거래소 평균 입금량은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최근 2비트코인 이상 입금하면 덤핑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10일 급락 이전 수치가 2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으로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없을 거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안 떨어질 건 아니고 안 올라갈 건 아니니까 아무튼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타이타닉 여주인공 케이트 윈슬렛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그죠? 원코인 사기 영화 페이크 출연 이거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원코인이 사기 뭐 의혹이 있다 이런 글을 제가 한번 올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원코인 사기 아니면 어쩔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당국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죠. 이미 저는 기사로 올라온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미 사기라고 대부분 다 알려져 있다고 하고 원코인에 관련된 자들이 중국 공안한테 잡혔다는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가 아니다, 기다, 뭐 이걸 제가 논하기보다는 그냥 사기라고 판명이 난 원코인에 대해서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다. 이그나토바와 다른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뭐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좀 쪘네요. 옛날에는 이뻤던 이게 옛날에 되게 이뻤는데 그죠? 예. 영화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큰 사기건에 들어가긴 하겠죠. 그리고 13일자 어제자 새벽 뉴스를 한번 봤고 지나가서 요거 뭐냐면 탑7 업커밍 로우 캡 디파이 프로젝트, 그 캡이 낮은 디파이 프로젝트 7개인데 인젝티브 이거 저거잖아요. 그 뭐지?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하는 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파이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자료겠네요. 이를 어떻게 이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을까요? 신규 프로젝트라서 어쩔 수 없죠. 인젝티브는 홍보를 많이도 하기도 했고, 이거는 월렛 서비스 일렉트럼이라는 월렛에서 2200만 달러가 탈취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실 뭐 말로 다 나열을 못하지만 지갑이 탈취되는 경우는 여러 건이 있었죠. 뭐 국내 사례도 있었고 뭐라고 얘기나 B사에 있었죠. 이게 자작극인지 정말 해킹당인지 알 수 없지만 사용자들에게 돈은 좀 돌려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 좀 그러네요. 지난 2018년 일렉트럼은 동일한 방법으로 7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거는 이거 자작극 아닙니까 이거? 그냥 두 번이나 그래 똑같은 거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운영하면 안 될 수도 있고. OECD가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 예정이다. 스테이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뭐 OECD도 암호화폐, 뭐 미국도 뭐 G20나 G7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사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과세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 세계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과세가 좀 매겨지고 좀 좋은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G7 페북 리브라 공식 반대 예고. 요 뒤에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미리 보면은 G7이 페북 리브라를 공식 반대했다고 합니다. 리브라가 가끔씩 지금 올라오는 소식이라서 뭔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겁니다. 리브 간단하게 얘기하면 페이스북 코인이에요. 페이스북 코인에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통합하는 통화를 만들겠다고 나온 게 리브라입니다. 지금 뭐 까먹으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리마인딩을 하면은 리브라가 작년에 백서가 나왔어요.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상황이랑 복수의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단일 글로벌 개발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국가 우리 일본은 엔, 우리나라 원, 중국은 뭐 위안, 미국은 달러인데 이게 단일 글로벌 화폐로 개발된 거예요. 애초에는. 근데 하도 난리치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각각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여러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겠다. 이거 리브라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일단은 스테이블입니다. 스테이블은 1달러에 패깅이 되든 우리나라 원달러에 패깅이 되든 원달러가 아니지. 원화에 패깅이 되든 변동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에 투자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바뀐 상태로 지금 더 이상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각각의 법정화폐, 우리나라 원달러에 해당하는 리브라 버전, 그리고 일본 엔의 리브라, 미국 달러 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법정화폐 연동된 여러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겠다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 기사에 보면은 페브라 리브라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예고했다고 하잖아요. 뒤에는 예고를 한 거고 뒤에는 반대를 표명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적합한 규제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들 전 세계들의 금융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페이스북에 그냥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를 묶는 통화 단위를 넘겨줄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모습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SEC 보고 회사 자격 취득이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글에 그건데 저죠.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이어
그레이스케일의 두 번째 암호화폐 보고회사로 지정되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두 개가 지금 된 거예요.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내용을 SEC에 보고해지는 건데, 보고해짐으로써 투명하고 잠재적으로 유동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총 원래 제 기억엔 그래요. 12개월 동안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함으로써 6개월로 보유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W레오 해킹으로 하루 사이 마이너스 90% 폭락. 그냥 읽을게요. 이건 뭐 너무 많아서. 하이브 기반 프로젝트 레오의 래핑 토큰. 래핑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비트코인도 래핑이 되고 이더리움도 래핑이 되고 각각 코인들이 다 래핑을 합니다. 래핑이란 거는 기존의 코인을 1대1로 하나 묶어두고 그 프로젝트, 그 메인넷 위에서 혹시 발행되는 코인으로 바꿔주는 걸 래핑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뭐 BTC가 기본에 있으면 래핑을 시키면 WBTC가 되겠죠. 뭐 이런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BTC 하나를 WBTC로 바꿔준다. 그런 개념으로. 근데 래핑 토큰 W레오가 해킹으로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했다. W레오 컨트랙트 취약점을 공격해 이미 발행한 W레오를 유니스왑에서, 이거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원래 페어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이 다 빨려 나가면은 이 한쪽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에 따라서 두 개 페어가 가격이 이제 맞아야, 분량이 맞아야 이제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한쪽 풀을 다 빼가 버리니까 나머지는 거의 바닥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어렵죠. 하이브 레오, 뭐 랩트 레오, 뭐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제가 이해하는 거는 랩핑된 레오가 90% 폭락했다. 한쪽 페어를 다 빼갔다. 이게 이미 발행했다는 거니까, 뭐 100개가 원래 100개가 유통돼야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000개, 10,000개를 해버리면 한쪽 페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군요. 예. 조인디의 기사, 비노트 CBDC는 블록체인 업계의 기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다른 거는 그냥 이제 쭉 그냥 읽어볼만 하고, CBDC는 얘기 매번 하는 거죠. 최근에 많이 나오네요. 중국에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뭐 어제 나왔던 거죠. DCP를 200위안씩 나눠줬다는 내용. 그 내용이 지나가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도 이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쭉쭉 보면은 이건 제가 못 본 건데, 그거예요. 리플이 드러낸 야심, 여러 CBDC 있겠다. 예, 이으시면 됩니다. 예, 별로 이으시면 됩니다. 일단 CBDC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블록체인 또는 블록체인 기반이긴 한데 프라이빗 체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리플 같은 경우는 물론 전송 서비스, 은행 간 전송 서비스를 목표를 하지만 블록체인 아닙니다. 블록체인 아니고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리플이 야심을 들었다, 여러 CBDC를 냈겠다라고 하고, 뭐 여기서 말하는 뭐 리플, 뭐 리플이 지나치게 앞서간 부분도 있습니다. 좀 많이 앞서갔네요. 그럼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겠네요. 리플이 CBDC를 해서 뭐 전 세계를 리플로 통일하겠다. 꿈은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갈게요. 블록체인으로 10년간 세계 경제 1.76억 달러 성장했다. 뭐 PwC에서 블록체인을 제고해야 되는 1달러짜리 EU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국이 10년간 블록체인으로 506조 원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치는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4대 채굴 풀이 있어요. 갑자기 원래는 생각 안 했는데 한번 또 볼게요. 채굴 쪽에 제가 정리한 거 보면 갑자기 생각났네요. 비트코인 채굴 풀이 사실은 비트코인이 가장 큰 암호화폐 분야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BTC를 움직이는, BTC를 채굴하는 가장 큰 4개의 풀이 뭐 F2풀, 풀린, BTC.com, 엔트풀인데, 이거 4개 다 중국 거예요. 그죠? 다 중국에 있습니다. 뭐 물론 해외에 좀 여러 기업들도 좀 늘리고 있긴 한데, 일단은 해시레이트를 체크를 해보면 이 4개가 거의 50%대에 육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관련자들끼리 되어 있죠. 엔트풀까지 하면. 그냥 재미삼아 한번 또 볼게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 보면
BTC.com, F2풀, 풀림풀, 후오비풀이 왜 올라갔냐? 엔트풀이 밀려났네요. 야, 후오비풀이 4위로 올라갔네요. 뭐 처음 봤다. 저도 몇 번 찾아보긴 했는데 후오비풀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처음 봤는데. 바이낸스 풀도 8위까지 올라갔네. BTC. 오, 그렇구나. 예. 경쟁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거의 4개가. 근데 점유율을 지금 체크가 되나? 아무튼 이제 해시값을 다 더해가지고 하면 체크가 되는데 전체는 모르겠네. 보자. 아무튼 4개가 거의 50%에서 60%까지 육박한다고 하는 걸 체크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중국이 블록체인 성장의 최대 수혜국이다. 블록체인 성장은 뭐 CBDC를 포함하거나 또는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 부분도 그렇고 중국은 블록체인,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BDC도 마찬가지고 CBDC가 꼭 블록체인이라는 법은 없죠. 블록체인일 거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 내용까지 있으니까 블록체인을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조금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쪽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되죠.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블록체인 기술을 좀 받아들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SEC에서 아까 얘기한 그레이스케일도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거래인에 보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놀고 있죠. 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 대비하면 좀 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개발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수준까지는. 네. 개인 생각입니다.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제 봤던 건데, 그 미국의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표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44만 9천 개, 아까 얘기했다시피 SEC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4만 9,596개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구라치는 거 없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샀다고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3만 8천 개, 트위터 잭도시, 스퀘어 쭉 해서 많이 샀습니다. 그죠? 기업들이 점점 사모고 있는 추세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래프이긴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큰 거고, 그레이스케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여기 있지? 블로그에서 그레이스케일 한 번만 쳐보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뭐하는 회사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암호화폐 신탁 펀드 투자회사, 가상자산 운용사. 근데 중요한 게 미국의 SEC에 등록된 암호화폐 신탁회사라는 거. 이번에 이더리움 신탁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더 날개를 달겠죠 아마도. 블록체인인 차이나 선전 시민은 디지털 위안이 신기해. 당연히 신기할 수밖에 없죠. 제목을 뽑으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DCP가 사용하다는 가능한 곳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디지털 지갑에 가입하면 200위안을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테스트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받으면 신기할 것 같네요. 일단 우리 원화를, 일단 코인이 아닌 원화를 디지털화 된 거를 사용을 한다. 그럼 좀 신기할 것 같네요. 제목,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테라 가버넌스에서 16억 상당의 수수료를 반환 투표 중. 이거 결과 나왔는데, 저거 어제 마지막에 한 게 고팍스에서 10억 원을 수수료를 옮기는데 16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고, 이게 업데이트 뭐 진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이거를 복구해 줄 거냐 말 거냐라는 투표를 했는데, 몰표로 반환에 반대한다는 게 이 프로포절의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보내는데 16억 5천만 원을 썼는데 이거를 반환을 해줄까 투표를 했더니 안돼, 반환해주지 마, 이겁니다. 고박스가 그냥 물어내야 되는 안타깝네요. 사실 해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라졌을 때 다오 사태가 일어나면서 해킹된 이더리움을 복구해주면서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이 나눠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비탈릭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해킹 당했을 때도 이거를 되돌리는 걸 롤백을 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도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 쿠코인 해킹 당했을 때 롤백을 해준 업체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 롤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면 블록체인이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닐까요? 사실 탈중앙화가 아닌, 심지어 탈중앙화라고 부르짖는 많은 코인들도 탈중앙화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롤백이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피해자라면 돈 돌려받았으면 좋은 거 맞는데 전체적인 시장이나 그 코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롤백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니까. 파일코인은 15일날, 오늘 14일이니까 15일날 뭐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공개적으로 사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포기하고 싶네요 그럼 두드러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면서 개발을 해왔는데 2.0을 아이고 못하게,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두드려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거는 크립토 펀드레이징 이벤트 먼스 데이터 어멍 토커나이스드 스타트업에서 모여준 그 투자 금액들을 쭉 나열된 거니까 플로어는 본 것 같은데 도도도 돈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셨어요. 뭐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지만 오딧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별로 없나 보네요. 오딧 블록체인 보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오딧도 왜 그러냐면 뉴스에 오딧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오딧을 보고 이게 뭐다라고 이해할 수 없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일본 재무상 스테이블 코인 만대 G7의 만장일치. G7 아까 나왔던 페이스북 리브라 얘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했다.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끝. 일단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번 볼게요. 안 모르겠던 건데, 블록체인 업계 최대 화두 디파이와 NFT. 물론 디파이와 NFT를 저도 몇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쯤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쭉쭉 내려가면 또 홍보글이 됩니다. 더 샌드박스라는 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디파이랑 NFT 키워드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뭔지만 아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이거는 보자. 업커밍 이제 앞에 이제 이벤트들 나올 이벤트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니어 오늘이죠. 오늘 토큰 일비 트랜스퍼 전송이 가능해졌고 몇 군데 호흡이랑 뭐 바넨이랑 바로 상장 다 해버렸고, 파일코인은 메인넷 런치 누구 모르겠다. 쭉 이렇게 한번 자기 필요하신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뭐야, 왜 이더가 왜 스노우 레이러 이더 2.0 아직 하지도 않는데 그냥 적어놨나봐요. 그냥 블록체인 협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 1일까지 유예해달라는 글입니다. 아직도 이게 법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면 이를 위해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저 이쪽 부분은 잘 모르긴 한데 그래도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늦어지면 늦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거면 늦게 낼수록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직 너무 빨리 진행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법제화가 좀 이루어지고 이제 과세할 근거들이 좀 명확해졌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10월 1일자부터 한다고는 들었는데 무조건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또 아니라서 그 부분은 또 한번 추후에 업데이트 되면 확인을 해볼게요. 러시아도 디지털 루블을 발행 검토하고 있다. 안 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파일럿 테스트 들어갔다고 했고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선진시에서 돈 나눠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디지털 CBDC에 대한 내용은 점점 각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업비트 3년 운영 데이터 담은 통계를 공개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업비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니까. 가장 많이 거래 체결된 디지털 자산 탑3 비트코인, 리플, A다. 맞아요 이거? 3년간이라고 하니까 리플이 워낙 많이 거래된 시기가 뭐 18년도는 뭐 많을 수도 있겠죠. A다도 그렇고.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요일과 시간대, 뭐 아침, 그리고 저녁, 그리고 퇴근 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연령대는 30대다.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3년간의 데이터면 참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비트코인이야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리플과 에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지 모르겠고. 예. 이거는 이자 농사에 대한 코인데스크 글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이자율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이자율이 어마어마한 대신에 리스크도 어마어마합니다. 제로에 육박할 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뭐 아스카 얘기도 나오고 얌 기사 글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개의 글들이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글들이라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 CBDC가 기존 암호화폐 성공이 아니다. 당연하죠. CBDC는 암호화폐랑 관련이 일단 없다고 좀 보긴 합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CBDC인 경우는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CBDC가 잘 나간다고 암호화폐가 잘 된다는 건 아니죠. 크립토맘은 SEC 비트맥스 조사 기조가 당연하죠. 잘못된 건 잡아내야지. 이더리움 가스 비용은 30기위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제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진짜 500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800까지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봤더니 30은 아니고 84 정도 가네요. 이 정도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쾌적하다고 봐야겠네요. 500까지도 본 상황이라서. 이더리움 가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이더리움 가스라고 한번 쳐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양이 길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그죠? 가스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테라 커뮤니티 16억 수수료 반환 투표에 반대가 몰표 나왔다. 안 돌려줍니다. 리플 2020 개막 과거 수혜에 의한 리플 가격 변동은 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요거예요. 됐고 19년도, 그리고 이게 오늘인데 지금 현재 시점, 네 그렇습니다. 1일봉으로 보면 네 뭐 네 알아서 보세요. 별 변동 없네요. 그냥 없어요. 라이트코인 창시자 민불인불 통해 익명성을 강화한다. 민불인불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민불인불, 자 여기 있다. 여기. 저도 민불인불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민불인불은 원래 유래는 해리포터에서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혀를 마비시키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래값이랑 코인 전송값을 다 지워버리고 결과값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랑 수신자 수량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 기술을, 익명성을 극대화한 기술을 민불인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익명성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신자, 수신자 전송 내역을 알 수 없게 바뀐다. 이거 뉴스를 읽으면 그렇죠. 라이트코인은 익명성 프로토콜을 통해 익명성을 강화하고 내년 매넷에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를 이해할 수 있죠. 뭐 인민일보는 디지털 화폐가 금융 인프라 근본적으로 바꿀 것, 뭐 중국은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보고, 파일코인은 15일이죠. 내일 15일 23시에 메인넷 가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던 건데, 저는 페이코인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페이코인 오늘은 KFC 50% 페이백을 합니다. 2만원 너지 사면 만원 페이백 해줘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거는
BBQ도 우리 동네에 없어요. 없고 매드포 갈릭도 없는데 도미노는 있어요. 도미노는 제가 매번 시켜 먹는데 이번 달은 28일이니까 2주 뒤니까 이때는 한번 시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했는데 뭐 코인 사고 말고 이거 중요한 것보다 그냥 한번 이벤트로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갖고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이네요. 탑10 토큰 with market cap between 100 to 250 million by price performance in 2020년에 100만 달러에서 100만, 1000만, 억이네. 1억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가격 변동을 가진 코인들을 나열해 봤다. 밴드가 약 3,000, 2,800% 오션.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많네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근데 보면 상단에 위치한 애들은 바이낸스를 다 끼고 있네요. 그죠? 바이낸스 다 해먹어라. 전세계 1위 거래소니까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길게 좀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